아니 오빠, 나 콜라 말고 사이다만 마시는 거 몰라? 콜라는 검은색이고 사이다는 투명해서 사이다가 더 깨끗해 보인단 말이야. 저 사장님,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고기를 먹거나 햄버거, 치킨,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콜라 옆에 항상 같이 있는 이 음료 바로 사이다죠. 주변에 보면 항상 콜라가 아닌 사이다만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은 사이다라고 해도 칠성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 스프라이트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다가 원래 탄산음료가 아니라 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탈리아 북부에서 유명했던 시케라라는 사과주가 있었는데요. 시케라가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시드로,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사이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이게 영국 전통주로 자리 잡아요. 이 사이다는 영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미국 사람들도 사이다를 즐겨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1920년 미국 정부가 금주법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은 알코올이 든 음료를 생산할 수 없게 됐고, 영국에서 넘어온 사과주도 이 법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 사이다에 있는 알코올이 제거되면서 무알콜 사과주스가 됐고, 미국에선 이걸 애플 사이다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다는 사과주스의 느낌이 강했는데 어떻게 지금의 탄산음료 형태가 만들어진 걸까요? 그건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9세기 중반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영국인과 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때 일본 요코하마에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따로 있었는데요. 1868년에 이곳에서 존 노스와 레이라는 사람이 노스앤레이 무역회사를 설립하게 됐고, 이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해 노스앤레이 회사에서 파인애플과 사과향을 곁들여 탄산음료였던 샴페인 사이다를 판매했습니다. 이 샴페인 사이다가 일본 상류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난생 처음 맛본 탄산의 맛에 일본인들이 매료됐던 거죠. 샴페인 사이다가 잘 팔리는 걸 본 다른 업체도 이걸 따라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샴페인 사이다에서 파인애플 향을 빼고 이름에서도 샴페인이라는 말을 뺀 채로 킨센 사이다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팔렸고, 이때부터 일본 사람들에게 사이다는 사과주가 아니라 탄산음료, 즉 소다로 인식됐죠. 지금의 사이다와 거의 유사한 제품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가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조선에서도 유행할 수밖에 없었고, 1905년에 히라야마 마스다로라는 일본 사람이 인천에 인천탄산수 제조소라는 사이다 공장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사이다가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처음 생산된 사이다가 별표 사이다였는데, 수정과나 식혜 같은 음료가 전부였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이다에 엄청나게 열광했고, 별표 사이다는 불티나게 팔렸다고 해요. 뭐 당연히 수정과나 식혜 먹다가 탄산음료 먹으면 엄청나게 신세계였겠죠? 별표 사이다가 큰 인기를 끄니까 또 다른 일본인 나카야마 우노키치도 1910년에 라무네 제조소를 열고 레모네이드 사이다를 제조해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라무네가 위에서 누르면 뽁하고 구슬 같은 게 나오는 그런 음료죠.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데 한번 해보고는 뭐 굳이 사 먹지 않는 그런 음료인 것 같아요. 사이다의 인기가 치솟자 조선 곳곳에 사이다 공장이 들어섰고, 1930년대에는 전국의 사이다 공장만 무려 58개나 있었다고 해요. 1937년에는 조선 사람이 운영하던 감천사를 비롯해 여러 업체가 연합해 경인합동 음료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이게 조선 최대의 음료 제조 업체가 됐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도 경인합동 음료에서는 사이다를 계속 만들어서 판매했고, 국내 사이다 시장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때 대부분의 사이다가 일본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국산 사이다를 만들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조짐을 단번에 파악하고 최금덕, 장계량, 정성면 등 7명의 사람이 모여 동방청량음료 한명 회사를 만들었고, 이곳에서 1950년에 최초의 칠성 사이다를 제조해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짐이 보인다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성공하려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에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7명의 성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7개의 성을 뜻하는 칠성이란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 회사가 오래 번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서 성시성의 한자를 번영을 상징하는 별성의 한자로 살짝 바꿔서 새로운 뜻의 칠성을 만들었다고 해요. 기존의 사이다에 사용된 지하수에 불순물 문제가 많은 걸 보고 칠성 사이다는 이를 정제해 불순물을 제거했고, 재료 배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리고 초창기 사이다는 사카린을 녹인 물에 탄산가스를 주입해 만드는 제품이었는데, 칠성 사이다에서는 사카린을 쓰지 않고 설탕을 사용해 사이다를 제조했어요. 이렇게 야심차게 칠성 사이다가 세상에 나왔지만 바로 시련을 겪게 됐는데, 바로 한국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동방청량음료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하며 경쟁사가 문을 닫을 때도 꾸준히 칠성 사이다를 생산해 판매했고, 그러면서 1위의 자리에 있던 스타 사이다를 제치고 칠성 사이다가 국내 사이다 시장을 꽉 잡게 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동방청량음료는 일본에서 반자동 설비를 들여오게 됐는데, 이 기계는 사이다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분당 18에서 20병 정도의 사이다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비를 갖추면서 동방회사는 고품질의 사이다를 만들어냈고, 당시에 이런 고품질 사이다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음료수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면서 칠성 사이다는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원래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는 아무나 마시지 못하는 고급 제품이었는데, 1960년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청량음료가 대중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설탕 파동이 일어나면서 칠성사이다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석유 파동 때문에 설탕값이 거의 4배나 올랐고 청량음료 회사에서는 설탕을 쓰기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 거죠. 정부는 청량음료 업계에 설탕을 5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카린과 같은 대체당을 사용하라고 권고했어요. 스타사이다를 만들던 서울 청량음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설탕 반 사카린만을 넣고 사이다를 만들어 판매했어요. 하지만 칠성사이다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설탕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동방청량음료 직원들은 설탕 파동 초기부터 설탕을 만드는 제1제당 공장 앞에서 밤을 새우고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설탕을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탕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동방청량음료에서는 설탕만을 이용해 사이다를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에 사카린 같은 대체당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고 사카린을 넣은 사이다는 불량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설탕만 넣은 칠성사이다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결국 동방청량음료가 1964년에 서울청량음료를 인수하면서 사이다의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나가던 칠성사이다는 1965년에 라이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코카콜라였습니다. 코카콜라는 국내 진출을 앞두고 기술 제휴 파트너로 동방청량음료를 택했어요. 하지만 동방청량음료는 이미 스페시코라라는 콜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코카콜라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요. 칠성사이다에게 거절당한 코카콜라는 현재 오비맥주가 된 동양맥주와 손을 잡고 코카콜라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코카콜라에 열광하면서 점점 칠성사이다의 매출이 줄어들었고 이때 위기의식을 느낀 칠성은 스페시코라만으로는 코카콜라를 상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펩시콜라와 손을 잡고 국내에서 펩시콜라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펩시콜라는 엄청나게 잘 팔렸고 출시 첫 해부터 코카콜라를 제치고 콜라 1위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콜라 하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사이다 하면 칠성사이다만 떠오르듯 코카콜라와 펩시가 그렇게 경쟁을 벌이는 동안 칠성사이다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동방청량음료는 펩시콜라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주력 상품인 칠성사이다는 점점 힘을 잃었다고 해요. 청량음료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사이다가 점점 콜라에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동방청량음료는 각각 성이 다른 7명이 설립한 회사여서 여러 주주가 함께 회사를 이끌었고 그렇다 보니 주주 간 갈등이 그렇게나 많았다고 해요. 서울 청량음료를 인수할 때도 펩시콜라와 손을 잡을 때도 갈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부 분열로 동방청량음료는 한미식품공업과 합병되면서 칠성한미음료가 되었고 경영난에 의해 1974년에 롯데그룹에 인수되면서 지금의 롯데칠성음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롯데는 1인 회장이라는 철저한 오너십에 기반을 둔 회사였기 때문에 적자인 상황 속에서도 칠성사이다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어요.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사이다 시장에서 칠성사이다의 위상을 계속 지킬 수 있었고 칠성사이다는 처음 세상에 나와 경쟁자인 킨사이다와 스프라이트를 두르고 70년 동안 사이다 시장의 왕좌를 지켰습니다. 고기나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상쾌하고 시원하게 입속을 환기시켜주는 칠성사이다처럼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시원하게 환기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칠성사이다 이야기였습니다.